70대, 80대가 돼서 저의 인생을 훑어봤을 때, 그때 웹툰 작가를 한번 해볼 거라는 후회를 남기기 싫어서. 그래서 사람이 외로우니까 누군가 응원해주고 그냥 묵묵히 이게 지켜봐 주는 것만으로 좋은 것 같아요. 한 컷을 성심성의껏 그냥 잘 표현했으면 좋겠다. 건강하게 본인 영혼을 먹으며까지 힘들게는 하지 말으셨으면 좋겠다. 그렇죠. 청춘이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영화인, 예술인, 창작인들을 인터뷰하는 포우 레코즈라는 채널입니다. 저는 고우석이라고 하고요. 오늘 장현수 작가님 모셨습니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네이버 도전 만화 코너에서 웹툰을 지금 소노트라는 웹툰을 연재하고 있는 작가명 장현수라고 합니다. 사실 이제 제가 인터뷰 요청을 드렸을 때 어떤 기분이셨을지 좀 궁금해요. 왜 저한테 인터뷰를 이렇게 섭외를 하실까? 왜냐하면 제가 주위 분들한테 제 소개를 할 때 전 3군 작가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약간 네이버 지금 웹툰 구조상 이제 요일 웹툰 같은 게 있고, 그게 1군 작가라고 하면 베스트 도전이라는 코너도 있어요. 여기를 2군 작가, 그리고 도전 만화 코너, 여기서 제가 활동하는데, 그래서 아마추어 작가인데 인터뷰를 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전에 제가 배우 매니저를 했었는데 네. 매니저 할 때 일 진행은 많이 시켜봤지만 이렇게 제가 대상이 돼서 해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이때까지 경험을 못한 거니까 하면 음. 재밌겠다라는 생각에 인터뷰에 응하게 됐습니다. 네, 저도 이게 인터뷰 요청을 드릴 때 물론 사전에 저희가 만나기도 했지만 작가님이 가지고 계신 그런 일련의 역사들이 전 되게 재밌게 느껴져서 한번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들어서 요청을 드렸습니다. 아까 얼핏 이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매니저 일도 하시고 현재는 웹툰 작가로 활동하시고 되게 재미난 삶을 사셨을 것 같아요. 일단 현수 작가님의 어떤 그 어렸을 때부터의 지금까지 어떤 그런 역사들에 대해서 한번 다루어 볼까 하는데요. 먼저 간략하게 그냥 뭐 이 나이 때 뭐 했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이제 보시는 이 영상을 나중에 보시는 분들이 잘 믿지 못하시겠지만 네. 놀랍게도 전 서울 사람이 아닙니다. 네. 저 잠깐만요. 웃어야 되나요? 잘 몰라서 어떻게 리액션을 해 드려야 될지. 분명히 개그인 건 제가 네. 아는데. 네. 네. 네, 편하실 대로 하시면 되고, 저는 놀랍게도 이제 고향이 부산입니다. 서울에 올라온 거는 24살 12월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5부터 이제 매니저 필름이수다에서 근무를 음.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2010년도에 이제 일본 유학을 갑니다. 이제 다시 한국에 와서 다시 필름에서 재입사를 하고 다른 회사 이직도 좀 했었고, 그래서 지금 웹툰 하겠다고 이, 이렇게 이제 살고 있는 게 지금 횟수로 4년째입니다. 그러면 인제 어린 시절로 한번 가 보실까요? 보통 영화라는 어떤 산업 그리고 뭐 드라마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어렸을 때 많은 친구들이 "나 영화 배우 될 거야. 영화 감독 될 거야." 하잖아요. 근데 그 어린 나이 때 나 매니저 될 거야."라는 생각은 되게 특이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하셨나요? 제가 매니저를 하겠다고 꿈꾼 거는 제 고2 때부터 생각을 했거든요. 네. 어느 날 TV를 보고 있는데, 그 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VJ 특공대인가? 그런 음.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그 연예인 매니저란 직업을 처음 알게 된 거죠. 그러면은 VJ 특공대를 보시고 매니저라는 직업을 알게 되고 '어 내가 저거 하면 재밌겠다.'라고 생각이 드신 거죠? 네. 그러면 그렇게 고등학교의 시절이 지나고 서울에 오시게 되어서 매니저 활동하게 되신 건가요? 네. 그쵸. 인제 서울에 와서 필미수다라는 인제 그 전설의 회사, 전설의 회사. 예, 전설의 회사에 이제 근무를 하게 되었죠. 네. 아. 그럼 필름 미수다에서 어떤 일을 처음에 하게 되셨나요? 일반 회사랑 비슷한 것 같아요, 흐름은. 그냥 신입들은 몸을 때우는 일을 많이 하고 네. 어느 정도 그렇게 인제 인맥을 쌓고 이제 경험을 쌓고 하면 인제 위에 매니저로 진급을 하게 되면 인제 영업 위주로 하게 되고. 근데 갑자기 이런 질문도 떠오르는 것 같아요. 매니저라는 직업을 어떻게 다가갈 수 있는지. 저는 배우랑 매니저의 관계는 부부 또는 연인 관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부부 또는 연인처럼 가깝다. 그 정도로 긴밀하게 음 정서적이로든 여러 가지로 소통을 해야 네. 이 직업은 합을 맞춰서 잘 헤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사실 연인 사이, 부모 자식 사이는 행복한 게 훨씬 크잖아요. 작가님께서 그런 경험을 하면서 행복했던 순간들, 행복했던 경험들이 있을까요? 아, 행복했던 거는 예 행복해 인제 얘기하려고 했던 거. 전여빈 배우님이 너무 잘 돼서 좋아요. 아. 예. 최근에 주연으로 또 드라마도 하시더라고요. 저랑 거의 활동을 마지막으로는 제 많은 소녀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하파. 예. 네. 그걸로 부산국제영화제 네. 거기에 올해 배우상, 예, 네네. 그거를 받으러 간 적이 있어요. 네. 그거를 인제 수상을 할 때 아주 행복한 게 있었죠. 아 근데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나랑 같이 작업하는 친구가 상을 고생 받 많이 했거든요. 아. 예. 고생 많이 해서. 아 네. 그렇게 그런 경험들이 행복한 순간들로 다가왔을 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서울에서의 매니저 생활도 하셨지만 제가 듣기로는 일본 유학을 가셨다고 들었어요. 네. 매니저를 위해서 일본으로 유학 가셨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제정신이 아닌 거죠. 잘 이제 처음엔 좀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매니저 학과가 일본에 있는 것인지 뭐 어떤 연유로 가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 인제 실제로 일을 해 보니깐 생각했던 거랑 현실적인 게 많이 틀리고, 다르죠. 예. 그래서 근데 30 살에 기획사 대표를 해야 되는데 그쵸. 빨리 지금 대표님이 돼야 되는데. 이건 혼자만의 약속이었으니까. 그래서 인제 그런데 운이 좋게 유덕한 배우님이라는 좋은 배우를 만나서 이제 생각이 든 거죠. '아, 이 배우님을 쪼끔 더 내가 좋은 매니저가 돼서 음. 쪼끔 더 매니지먼트 잘했으면 좋겠다. 음음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능력을 키워야 되는 걸까?' 그래서 일본 유학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궁금한 거는 일본에서 학교를 가셨잖아요. 매니저의 일을 더 배우기 위해서. 어떤 공부를 했고 어떠한 성과가 있었는지 이런 게 좀 궁금합니다. 성과는 큰, 그러니까 한국도 탤런트 매니저과가 있어요. 지금도 있는지 아 모르겠지만 그래요? 근 과거에는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인제 그때도 얘기가 많았어요. "학교 다닐 시간에 그 시간에 현장 와서 빨리 업계에 들어와서 빨리 경험 쌓는 게 더 음음음. 좋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호불호가 좀 음. 있었는데 똑같은 것 같아요, 일본도. 이렇게 체계적으로 뭔가 가르쳐 준다는 것 자체가 음. 쪼끔 애매한 포지션인 것 같아요. 저도 듣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깐 아티스트랑 같이 호흡을 하고 아티스트 종사자들이랑 같이 있으니깐 반은 아티스트라고 생각하거든요, 음음음. 매니저들도 계속 하다 보면. 음. 그래서 유학할 때도 뭐 여러 가지 배워요. 시나리오 관련된 음. 것도 배웠었고 뭐 카메라 조작하는 것도 뭐 잠깐 같이 배웠었고, 다른 음음.
복수 전공이라고 하나요? 전 한국에 대학을 안 나와서 그 개념을 잘 모르는데 네, 아마 복수 전공 같은 개념인 것 같습니다. 뭐 그런 것도 배우고 팀 꾸려서 뭐 단편 영화도 촬영하고 음. 이제 그런 걸로 했고 그래서 느낀 거는 그냥 문화를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음. 이쪽 영화 쪽 관련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일본에서의 되게 다사다난한 일들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 생활이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사실 꿈을 위해서 버텨오신 거잖아요, 일본의 삶이. 그렇죠. 네. 음. 청춘이니깐요. 음. 그러면 일본에서의 학업을 마치시고 한국으로 다시 넘어오신 다음에 계속해서 매니저 생활을 하셨나요? 네. 그래서 한국 와서 필름인스타에 재입사를 합니다. 그 이후에는 그러면은 계속해서 어느 정도 매니저 생활을 하셨지요? 와서 한 4-5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4-5년 다시 정도. 다시 와서는. 네. 이제 그때 같이 하게 된 배우분이 인제 그 남자 이혜영 배우님 선배님이죠. 네네네. 계시고 그리고 전여빈 배우님 계시고 그리고 김슬기 배우님도 계시고. 네네네. 지금 이제는 인제 웹툰 작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요. 근데 왜 매니저를 하시다가 갑자기 매니저 일을 잠시 멈추시고 웹툰 작가로 전향을 하셨는지 그 지점이 가장 궁금합니다. 제 마음속에서 불꽃이 타오르드는 게 계속 불꽃이 타오르는 게 꺼진 느낌이 들었어요. 아. 이게 우울증도 아니고 음. 그래서 우울증 약도 먹고 했었거든요. 네. 했었는데 근데 우울증도 아니고 이게 좀 다른 거예요. 해결이 안 된 느낌이에요. 그래서 음. 보니깐 이렇게 번아웃 증후군이 저랑 증상이 맞는 거죠. 그러니깐 제가 그때 알아보기로는 번아웃 증후군이 사회생활하는 사람들이 사회생활할 때 필요한 에너지가 고갈이 됐을 때 생기는 병으로 알고 있는데 네. 저는 몰랐던 거죠. 이게 에너지가 무한 생산되는 줄 알았던 그래서 계속 갖다 쓴 거예요. 네. 이 직업 자체가 타인의 삶을 대리하는 삶을 사는 거고 음. 그러니까 너무 일이 버거웠던 거죠. 어떻게 보면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누군가를 케어하는 매니징하는 삶이니까 내가 너무 외로워졌을 수도 있고 뭐 그럴 그럴 수 수도 있다고 네. 봐요. 그런 인제 그런 복합적인 이유 때문에 네. 인제 내가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인제 음. 꿈을 꾸고 그것 때문에 일본 유학을 가게 된 이 저한테는 아주 고마운 직업이지만 인제 좀 음. 놓아줄 때가 됐다. 왜냐하면 제가 살아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인제 놓아줬죠. 놓아주고 중학교 때부터 한 20대 초반까지 만화책 읽는 걸 좋아했어요. 음음음. 그래서 그때 지나가는 꿈으로 '아 만화 작가 한번 해 보고 싶다.' 음. 그리고 그 당시에 만화를 따라 그리고 이런 거를 많이 했었거든요. 네. 결정적으로 '해야 되겠다.' 또 마음을 먹은 거는 나중에 70대 80 대가 돼서 저의 인생을 훑어봤을 때 네. '아 그때 웹툰 작가를 한번 해볼 거.'라는 후회를 남기기 싫어서 음. 그래서 '해야 되겠다.'는 마음도 있고 음. 그리고 그 우울증이나 이런 거에 심리 치료에 그림 그리는 것도 있잖아요. 네. 약간 개념을 따지면 제가 만화 그리면서 좀 치유하는 개념도 있거든요, 여기에 집중하면서. 이제 그런 걸로 인제 '웹툰 작가를 해야 되겠다.'고 이제 한 게 인제 4년 전부터 해서 지금까지 이제 끌고 왔네요. 그래서 인제 매니저를 그만두고 지금 만화 웹툰 작가를 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도 이제 웹툰이라는 새로운 어떤 작업 환경에서 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셨잖아요. 네. 저 아주 좋습니다. 네. 아 그러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까도 얼핏 이야기하셨는데 사실 매니저라는 직업 자체도 영화와 밀접하게 맞닿아 있고 웹툰도 전 영화랑 되게 맞닿아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해서 이게 멀리서 보면 되게 자연스러운 흐름처럼 보이기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놀라운 거는 제가 의도한 삶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네. 그냥 마음 음. 가는 대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음음. 이거를 다 맞춰 보니 음. 조금 말이 되는 얘기 인생이 되고 있는 거죠. 음. 근데 이거는 저 후에 좀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먼저 이야기를 하면 이런 삶이 웹툰 작가로서 좀 더 어떤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이 웹툰이 영화화되고 그리고 작가님께서 만났던 배우들과 다시 영화 속 작가로 배우로 만나면 되게 한편의 큰 영화처럼 보일 것 같아요. 아름다운 이야기?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네. 그러면 뭐 재밌겠죠. 되게 예. 재밌을 것 같아요. 예. 재밌게 제가 열심히 해야 해야 되죠. 해야 되죠. 네. 그러면 이제 웹툰 이야기를 좀 더 면밀하게 나누어 볼 건데요. 현재 연재 중이신 작품의 이름과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네이버 도전 만화 코너에 있습니다. 여기 도전 만화 코너가 어플에 웹툰 어플에는 바로 검색이 안 돼서 PC 버전으로 보셔야 되고요. 제목은 소원노트입니다. 줄거리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자살을 하려고 다리에 올라갔는데 음. 그 순간 미스테리한 남자가 나타나서 음. 소원노트를 이제 건네주면서 일이 시작되는 사건이 이제 생기는 대충 그런 내용입니다. 진짜 말 그대로 소원 노트이기에 노트에 소원을 적으면 이루어 주는 내용으로 전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스포는 하지 않고 요 네. 정도만 네. 네네. 간략하게 이야기해 네. 드리겠습니다. 작가님은 이 소원 노트 웹툰을 어디에서 어떻게 출발하셨는지 궁금해요. 소재 찾을 때도 저는 무조건 대중성을 먼저 생각을 합니다. 음. 다수가 재밌게 볼 수 있는 내용, 음. 소재. 일단 그걸로 접근하고 그리고 저도 지금 그림도 마찬가지고 글도 마찬가지고 계속 공부하면서 지금 만화를 그리고 있거든요. 네. 이게 매니저 할 때 시나리오를 엄청 많이 봤는데도 불구하고 보는 거랑 쓰는 거랑 또 틀리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이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작가님이 이 소원 노트를 웹툰을 만드시면서 이걸 하면서 작가님의 어떤 무엇이 투영되었을까 이게 좀 궁금합니다. 일단 아까 인제 언급을 하셨지만 네. 이게 저도 이제 글 쓰는 게 아직 서투니까 다 저 경험에서 뭔가 나온 것 같아요. 네. 지금 저도 인제 계속 생각을 많이 해 보지만 주인공이 저라는 사람이라고 지칭을 생각을 하면 네. 그냥 아까 말씀하신 뭐 '외로울 수도 있겠다.' 음. 그 되게 고독하고 힘든 상황에서의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되잖아요. 음. 만약에 작가님한테 이 소원 노트가 딱 주어진다면 처음에 한 문장을 뭘 쓰고 싶을 건지가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이게 이걸 지인들한테 한 번씩 물어보거든요. 네. 물어보면 어떤 분은 대부분 남자들은 물질적인 거를 많이 생각을 하는 아. 근데 여자분들은 무형적인 가치에 두고 뭔가를 얘기를 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되게 재미난 예. 일 약간 그래서 저는 보면 물질적인 거 그냥 음. '부자가 되면 좋겠다.' 어어. 일단은 그걸 쓰지 않을까 싶어요. 음. 한 개인의 욕망이 드러나는 게 물질적인 거기도 하잖아요. 네. 그런 생각도 막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세계는 공동체고 공동체 안에서의 어떤 누군가가 소원 노트를 통해서 하나를 적으면은 이거는 공동체의 다른 타인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엔 공동체의 안위, 공동체의 지속성과 어떤 개인의 욕망이 충돌하는 지점이 생길 것 같은데요. 근데 만약에 작가님의 삶에서 이런 사건들은 되게 많을 거니까 어떻게 공동체와 그리고 개인의 욕망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할까? 갑자기 이런 되게 힘든 질문이 떠오릅니다.
저 죄송하지만 조금 다른 표현이 있을까요? 다른 표현이요? 쉬운 표현이 있을까요? 질문 자체가 너무 어려운 질문이어서 그럼 다른 질문으로 바꿔 볼게요. 지금 소원 노트가 주어졌어요, 작가님한테. 근데 거기다가 딱 한 문장만 쓸 수 있어요. 근데 선택 사항은 나의 어떤 안위, 그러니까 그 vs하고 이 공동체의 안위라고 했을 때, 근데 두 개는 뭐 동시적이진 않고 나를 위한 거면은 공동체가 힘들어질 테고 공동체를 위한 거면 내가 힘들어지는, 되게, 근데 이거는 우리의 삶에서 되게 많은 이야기들이 펼쳐지는 거여서요. 그쵸. 예. 그러니까 저는 그 사람들이 타고난 본능을 생각도 하거든요. 네. 사람은 본능적으로 나도 배고프고 우성님도 배가 고프면 음. 기본적으로 내가 배가 차야 남이 배 음음. 고픈지 이제 음음. 쳐다본단 말이죠. 신경 쓰고. 인심은 곳간에서 나기 때문에. 그래서 인제 근데 그 와중에 또 본인이 배가 고픈 상황인데도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음. 아까 방금 질문 주신 게 약간 비슷한 점이 있는 것 같은데 네네네. 저는 쪼끔 다르게 다시 표현하면 남의 행복이 중요하냐 나의 행복이 중요하냐 네. 그렇게 표현하신다면 음. 저는 저의 행복이 지금은 1 음. 순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음. 소원노트에 '제가 행복했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적을 겁니다. 근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않을까요? 그쵸. 그게 우리가 공동체를 위한다고 하더라도 실상 어떤 그 개인의 사적인 공간에 가면은 개인의 행복을 바라는 경우가 되게 많을 거니까요. 이 질문이 사실 인제 내용하고도 좀 연관되는 것 같은데, 만약 대훈이가 최대훈이 계속해서 노트를 가지고 있었다면은 어떻게 변했을까 좀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처 일단은 저도 이게 우성님이 인제 질문지에 인제 그런 내용을 주셔 가지고 네. 사진 질문지에 저 생각해 봤거든요. 네. 제가 아직 그렇게 글 쓰고 그런 거에 우선 그까지 생각을 못 했었는데 예예. 이번 기회에 생각을 해 봤어요. 만약에 가지고 있었다면 주인공이 예. 어떻게 했을까? 그러니까 주인공은 저를 투영한 인물이니까 네. 특정한 물건이 물건으로서 제가 욕심, 욕망 뭐 이런 마음이 생긴다고 판단이 들면 아마 없애지 않을까 싶어요. 어. 그러니까 그전에는 예. 인제 할 것 다 하는 거죠. 전제가 할 것 다 하고 그냥 보관하고 있는데 이거를 계속 혹시나 모르니까 혹시 계속 가져갈 네. 것이냐 아니면 더 욕심을 부려서 뭐 타노스처럼 우주를 정복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냐. 그런 마음이 생길 바에는 없애는 게 낫다. 근데 여기서 되게 재미난 지점이, 우리 반지의 제왕 다 봤잖아요. 프로도라는 그런, 그렇게 순결하다고 해야 되나요? 순진무구한 친구한테 맡긴 거잖아요. 이 친구가 반지를 저기 어디 산이죠? 거기 가서 버릴 수 있다. 불구덩이에 던질 수 있다고 줬는데, 결국은 이 친구는 계속해서 이 반지의 어떤 유혹에 못 이겨서 계속해서 다른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엔 골룸이 뺏어서 아마 그렇게 반지가 파괴된 걸로 기억은 하는데,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이 순수 100%인 사람이더라도 내 앞에 이런 게 있다면은 계속해서 변해갔을 것 같고, 대운이도 이게 쉽게 이거를 불태우지 못할 것 같아요. '그게 인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고, 만약에 이게 불태운다면은 '그전에 불태울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렇게 행동하는 자아가 있다면. 이런 생각이 전 좀 들었습니다, 보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 부분에서는 음. 지금 생각의 깊이가 깊지가 않아요. 음. 한 며칠 한 하루 이틀밖에 생각 안 한 네. 거라서. 왜냐하면 지금 그림 그리기 바쁘고 저는 그래 가지고 그래서 생각을 아예 못 했거든요. 이게 네. 문성이라는 친구가 있잖아요. 네. 약간 스포를 하면 그 친구가 이 노트를 뺏어가잖아요. 네. 근데 이게 되게 '작전을 잘 짜셨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구조 자체가 이게
1화에 나오지만 1화 초반에 나오거든요. 네. 지구가 폭발하고 시작을 해요. 네네. 갖고 지금 제가 하는 이 그리는 거는 음음. 지구가 왜 폭발했는지 그 설명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음음음. 지금 계속 노트로 폭탄 돌리기 하고 있거든요. 수건 돌리기. 저 근데 뭐 이건 나중에 시리즈가 전개되면서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사실 그게 필연적인 사건으로 필연적이라기보단 어떤 정해진 미래가 있다면 지구가 폭발되는 그걸 막는 누군가도 등장할 것 같은 그냥 그런 생각도 들고 네. 그리고 캐릭터의 어떤 이제 성격을 구축하는 이 아이디어들을 어디서 얻으시는지 궁금합니다. 캐릭터에 대한 설정은 그냥 크게는 아직 없어요. 지금 음음. 살은 붙이고 있고. 네. 이제 다음에 만화할 때는 조금 더 내용을 신경 쓰게 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전체적인 컨셉이 뭔가 했을 때 초반에는 감으로 작업을 했는데, 아까 어차피 제 얘기를 한 거니까 제가 한 번씩 그 생각하거든요. 유학하고 연예계 생활을 한 게 이게 꿈인가 생신가, 네. 그런 거를 생각했을 때 어떤 누군가가 나를 지켜봐 주고 응원해 준 사람이 있다면 음. 얼마나 좋을까라는 네. 생각도 들어서 약간 신이란 존재를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설정은 그거였거든요. 음. 1화 설정이 딴짓하다가 지구 멸망한 거를 못 봤어요, 신이. 음음음. 그래서 그런 사건은 많이 흔치 않은 거라고 설정을 제가 잡아 놓기 놓았기 때문에 네. 신이 인제 되돌리기를 하면서 음음. 처음부터 다시 보는 거죠, 대운의 음음음. 인생의 TV를. 인제 그러면서 응원하면서 걱정하면서 인제 표현을 하는데, 음. 그래서 사람이 외로우니까 누군가 응원해 주고 그냥 음음. 묵묵히 이게 지켜봐 주는 것만으로 좋은 것 같아요. 어떤 의도였는지 좀 잘 와닿는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그 마음이 와닿아서 이 질문을 할까 말까 하고 있는 중인데 해 보면 그 신은 하데스였잖아요. 네. 근데 하데스는 죽음을 그러니까 죽음을 관장하는 신이잖아요. 근데 왜 하필 하데스라는 신이 대운한테 소원 노트를 갖다 주고 그걸 지켜보고 있는지도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물론 인간이기에 필멸자이기에 죽음이라는 어떤 타자성은 계속해서 저기에 있고 우리는 거기로 향해 나아가는 거긴 한데 이런 설정도 의도를 하신 것 같거든요. 그 신이 제우스였을 수도 있고 뭐 다른 애들이었을 수도 있겠는데. 하데스. 네. 결국엔 그걸 지켜봐 주는 것도 죽음이 우리를 지켜봐 주고 응원해 주는 그러니까 그게 인간의 인생인 것 같아서 그렇게 의도하신 것 같긴 한데.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그럴 수도 예. 있겠네. 그래서 정말 저는 약간 그래서 뭔가 네. '아 이거 실존적 불안과 고민이 좀 담겨 있겠구나. 그게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그래서 저는 좀 그게 와닿는 지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러니까 지금 감으로 하는 모든 글 작업이나 이런 것들을 네. 이제 쪼끔 체계적으로 하려고 지금 노력 중인데, 네. 방금 우성 님이 얘기했던 부분이 녹아져 음음. 있었다고도 생각이 드네요. 네. 왜냐하면 분명히 이유가 있어서 이름을 그렇게 붙였을 건데, 근데 그거를 이제 뒷 관계성까지는 제가 음음.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음. 그냥 했었는데 우선 님의 해석도 맞는 것 같네요. 제가 하고자 하는 내용이 어떻게 보면 상과 죽음이라는 이유도 있고 그쵸. 있으니까. 시작도 사실 네. 그렇게 시작이 네. 되잖아요. 네. 예. 그쵸. 근데 뭔가 인간은 고독하고 외로운 존재이긴 한데 그 고독하고 외로운 존재 대운을 지켜봐 준 이가 죽음이라면 그것 역시도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어떤 인간의 필멸자적 모습이지 않나라고 생각하면서 근데 그걸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그냥 삶이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해 봅니다. 음. 저는 그런 생각도 좀 해요. 작업이라는 거는 작가가 세상을 보는 방식이기도 하고 그리고 세상을 이해하는 방법이라고도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작업으로 작가의 삶도 혹은 누군가 타인의 삶도 바뀔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소원 노트 웹툰이 작가님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고 혹은 이런 작업을 통해서 세상이 작가님한테 어떻게 기록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너무 질문이 애매할 수도 있는데. 네. 약간 좀 어려운 질문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생각했을 때 아직은 이게 완결을 접어야 음. 말씀하신 대로 소노트라는 거를 이거 연재를 하고 음. 뭔가 저한테 변화가 생기지 음음.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까지는 그냥 음. 저 경험에서 파생된 음. 얘기들을 하고 있어서 그냥 음. 하고 싶은 얘기를 대중성과 차별화, 소재 음. 차별화를 첨가를 해서 음. 그냥 하고 있는 거라서 아직까지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네.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작가님이 가장 하고 싶은 이야기를 쓰시는 거잖아요. 네. 그게 1 화, 2 화, 12 화까지 왔는데 이게 만약에 20 화, 30 화, 100 화가 되면은 끔찍하네요. 네. 그 이후의 네. 작가님의 과거를 봤을 때 네. 과거의 12 화를 봤을 때 '어 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 아. 50 화를 봤을 때 '아 난 이런 고민과 이런 바람이 네. 있었네.'라고 하는 되게 좋은 내 과거의 지표가 될 것 같아서 너무 전 부럽더라고요. 이 프로그램 쓰는 게 있거든요. 네네.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네. 그거 인제 작업을 계속 남기고 있어요. 네. 남겨서 나중에 한번 시간 더 지나서 한 번씩 보려고 앨범처럼 음. 인제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작업자들 그리고 작업으로서의 계속 기록을 남길 수 있는 분들이 되게 부러운 지점이 딱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업이라는 건 사실 공동체를 향해서 타인을 향해 열려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돌이켜 보면 나를 향해 있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작가님도 그런 방식의 기록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질문을 드렸고요. 좀 약간 다른 결로 이런 작업을 통해서 작가님이 인제 이루고자 하는 바 이거는 막 그렇게 큰 이야기 말고 내 개인적인 어떤 작은 소망 같은 게 있으실지 궁금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욕심과 욕망에 음. 가득 찬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소원 노트가 탄생했나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렸을 때 뭐냐면 이제 기획사 대표가 되는 목표 음. 30살 때 그런 욕심과 욕망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저의 능력보다. 이번 만화를 본격적으로 하고 나서부터 든 느낌은 네. 저는 뭐 지금 작가로서의 목표는 한 컷을 음. 성심성의껏 음. 그냥 잘 표현했으면 좋겠다밖에 없어요, 저는 지금. 근데 그게 사실 작업자들이 되게 좋은 의미에 가져야 할 태도 같기도 한 것 같아요. 뭐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닌데 내 앞에 주어진 거 하나하나 해 나가는 것 자체가 작업이라는 것 같기도 해서요. 너무 먼 꿈을 향해서만 쫓다 보면은 내 앞에 해야 될 한 걸음 한 걸음을 놓치기 쉬우니까요, 인간이. 그냥 딱 집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만화 음. 한 커트. 내 앞에 놓여진 한 커트를 성심성의껏 잘 그려야지가 되게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이게 슬슬 저희가 마지막 네. 질문까지 다가오는 것 같은데요. 네. 만약에 이 저희 인터뷰 이 현장이 네. 소원 노트의 한 장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떤 문장을 이 지금 인터뷰하시면서 남기고 싶으세요? 저는 창작하시는 분들한테 공통으로 하고 싶은 말을 네. 생각이 나네요. 그냥 건강하게 아. 본인 영혼을 갈아 먹으며까지 힘들게는 하지 말으셨으면 좋겠다. 네. 건강하게 즐겁게 작업을 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을 소노트에 쓰고 싶어요. 음.
맞아요. 자기 영혼을 버리면서까지 작업을 하면은 결국엔 남아 있는 거는 내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 그 말이 되게 '자기 돌보는 걸 놓치지 말아야겠다.' 창작자들은 특히 그렇게도 읽히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냥 그런 얘기를 하고 싶네요. 네. 그러면 이제 오늘 인터뷰 어땠는지 한번 물어보고 그다음에 마무리 인사할게요. 오늘 네. 인터뷰 어떠셨나요? 너무 이렇게 소중한 공간에 저를 이제 초대해 주셔서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저도. 너무 오늘 즐거운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음. 네. 저희는 또 다음에 다른 번에 또 재미난 이야기를 또 나누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제 마무리 인사해 주시고 네. 네, 보내 드리겠습니다. 삶을 받아들이는 데에서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 버티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부러질 수가 있으니 음. 그냥 유연하게 어쩔 수 없을 때는 그냥 어쩔 수 없으니까 음. 유연하게 잘 창작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앞으로 만화로, 웹툰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 안녕.